BBC, 클롭, 영국을 충격에 빠뜨린 인터뷰, 손흥민. 리버풀과 종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이후 리버풀로 갈 예정이다. 손흥민 계약 해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토트넘 호스퍼가 추진하고 있는 손흥민과 재계약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밝혔다. 로마노 기자는 15일 한국 시간 영국 기브미 스포츠에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은 현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 영국 디애슬레틱은 지난해 10월 토트넘 핵심 공격수 손흥민은 토트넘과 2025년 내 계약이 만료된다. 이 계약엔 1년 연장 옵션이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생각이다. 다가올 미래에 토트넘이 체결할 가장 큰 계약 중 하나라고 알렸다. 그러나 토트넘은 1년 계약 연장 이후에도 손흥민과 동행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 풋볼인사이더는 최근 보도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경기력을 보고 새로운 대형 계약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영국 기브미 스포츠도 지난달 당초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었지만 아주 큰 새로운 계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남은 커리어를 토트넘에서 마무리하길 열망하고 있다고 짚었다. 올해 여름 이야기도 덧붙였다. 매체는 손흥민은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이후 토트넘에서 중요한 선수로 발돋움했다. 9번 공격수 역할을 도맡았다. 현재 주급 19만 파운드, 약 3억 1253만 원을 받고 있는 손흥민에게 꽤 많은 팀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팀 제안을 거절한 사례도 조명했다. 기브미 스포츠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팀 이적 제안을 거절했다는 걸 인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들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조건에 보상해주려고 한다라고 알렸다. 그러나 로마노 기자는 현재 토트넘의 초점은 1월 이적 시장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새로운 영입에 있다. 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토트넘도 서두르지 않고 손흥민도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을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2015년 독일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토트넘은 분데스리가에서 3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의 공격력을 주목했다. 당시 토트넘 감독이 포체티노였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적 첫해 꾸준한 출전 시간을 받지 못하며 28경기에서 4골 1도움에 그쳤다. 선발 출전한 경기가 15경기이며 풀타임은 단 1경기뿐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듬해 출전 시간을 늘려갔고 34경기에서 14경기 6도움으로 맹활약하며 토트넘 주전을 꿰찼다. 2016에서 17시즌을 시작으로 지난 시즌까지 7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으며 2021-22 시즌엔 35경기에서 23골로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과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타이틀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구단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 토트넘 팬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토트넘 올해의 선수는 물론 토트넘 주니어 팬이 뽑은 올해의 선수, 공식 서포터스가 뽑은 올해의 선수를 모두 수상했다. 2018에서 2019 시즌, 2019-2020 시즌에 이어 세 번째다. 손흥민은 이 경기장에서 뛸 수 있기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오늘 경기에서 승리해서 기쁘고 이상을 받아 행복하다. 난 꿈을 꿨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토트넘 일원으로 이렇게 멋진 팬들을 위해 뛰는 건 놀라운 일이라며 구단과 팬들을 향한 애정을 보였다. 토트넘은 26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레거시 번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82년 창단한 구단 역사에 따라 1군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에게 고유의 등번호를 부여했다.
805번을 받은 손흥민에 대해선 세계 축구계 스타로 그 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손 토트넘의 전설이 됐다. 아시아 최고의 축구 수출 작품인 손흥민은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하면서 축구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현재 주장으로서 토트넘 역사에 더 많은 챕터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토트넘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두 선수를 영입했다. 먼저 독일 라이프치히 RB로부터 완전 영입이 포함된 옵션으로 티모 베르너를 데려왔으며 제노아 중앙 수비수 라드 드라구신 21을 이적료 2,500만 유로를 투자해 영입했다. 베르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드라구신은 바이에른 뮌헨과 나폴리를 제치고 영입에 성공했다.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필요로 했던 공격수와 수비수 보강에 모두 성공한 것이다. 이 영입 경쟁에서 이긴 배경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구단에 필요한 포지션을 요청했고 구단이 두 선수를 영입 대상으로 추천했을 때 받아들였다. 이후 다른 팀과 영입 경쟁이 벌어졌을 때 두 선수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영입을 설득했다. 베르너는 입단 이후 인터뷰에서 이미 첼시와 라이프치히 소속으로 토트넘과 경기를 치른 적이 있다. 이 클럽의 일원이 되어서 기쁘다. 많은 것들이 나를 반하게 만들었다. 며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이야기가 좋았다. 라고 했다.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가 토트넘에 합류해야 하는 이유와 전술, 플레이 스타일 등을 알려줬다. 이야기를 듣고 토트넘에 나에게 딱 맞다고 생각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의 스피드가 상대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지 알 수 있다. 내가 토트넘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팀에 잘 적응하고 싶다. 고 토트넘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또 드라구신 영입에 대해선 지난 여름 이적 시장부터 센터백 포지션에 대한 영입 작업을 시작해왔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영입 명단을 작성했고 그중 많은 부분을 스카우트 부서와 함께했다. 6주 정도 전에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때부터 드라구신은 우리에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 선수 중 하나였고 그때부터 선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우리는 그를 재차 스카우트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적합한 옵션이라고 생각했다.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우리는 그를 영입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고 돌아봤다. 또 확실히 젊은 선수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그와 대화를 통해 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지 왜 토트넘이 자신에게 적합한 클럽인지에 대한 올바른 동기를 확인했다. 현재로서는 팀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선수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연령대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팀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드라구신은 팀에 잘 맞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과제를 해결한 포스테코글루의 다음 시선은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향한다. 미드필더도 공격수나 중앙 수비수에 못지않은 취약 포지션이다. 주전 미드필더로 뛰어왔던 파페 사르와 이브 비수마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으로 팀을 떠났기 때문이다. 제임스 매디슨의 복귀가 다가왔지만 중앙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선수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필요로 하고 있다. 영국 런던 지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지난 12일 드라구신과 베르너를 영입한 토트넘의 다음 영입 대상 1순위는 갤러거라고 전했다. 갤러거는 폭발적인 활동량이 장점인 전천후 미드필더로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 상대를 압박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펼칠 전술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토트넘이 갤러거를 영입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홍보로운 자격이다. 갤러거는 잉글랜드에서 태어나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첼시 유스팀에 몸담은 덕분에 홍보로운 자격을 갖고 있다. 1군의 외국 선수가 많은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 출전을 대비하기 위해 홍보로운 선수 영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0에서 21시즌을 앞두고 같은 이유로 조 하트를 영입했고 지난 시즌엔 베테랑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 영입으로 홍보로운 조건을 채웠다. 갤러거는 첼시팀 내에서 단단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첼시가 판매를 고려할 수 있는 선수로 분류되어 있다. 계약 만료를 18개월 남겨두고 첼시와 재계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유였다. 지난달 데일리 메일은 첼시가 갤러거를 떠나보낼 수 있다는 소식을 다루며
첼시는 갤러거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지 않았으며 협상이 진행될 조짐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갤러거가 요구하는 최장 8년 재계약에 첼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첼시가 갤러거 판매를 고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프리미어리그 지출 규칙을 준수하고 갤러거를 판매한 금액으로 취약 포지션을 보강하기 위해서다. 첼시는 거액을 들여 엔소 페르난데스, 모이세스 카이세도 등을 영입해왔다. 그러나 수준급 선수들이 빼곡하게 포진해 있는 중원과 달리 공격진은 그렇지 않다. 주전 공격수로 점찍고 비아레알로부터 데려온 니콜라스 잭슨이 운전에서 빈약한 골 결정력은 드러냈고, 이는 곧 첼시의 부진 이유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첼시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잭슨을 대신할 스트라이커 보강을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 빅터 오시멘, 이반 토니 등이 후보로 거론됐다.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은 이미 2024년 겨울 이적 기간을 훌륭하게 시작했으며 앞으로 3주 동안 더 많은 선수를 영입하려 한다. 며 갤러거를 비롯해 미들즈보러 미드필더 헤이든 해크니 등을 영입 대상으로 꼽았다.